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 최한일임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최초로 그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한 이후에 실제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공개한 내용들 그걸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와 관련된 문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그런 아카이빙 사이트예요. Announcing the first release of Bitcoin, a new electronic cash system that uses a peer-to-peer network to prevent double spending. 네. 이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새로운 전자현금 시스템, 즉 비트코인의 첫 릴리즈를 공표합니다. It's completely decentralized with no server or central authority. 이 시스템은 서버나 중앙기관이 없이 완전히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decentralized를 이제 뭐 탈중앙화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자, no server or central authority. 자, 이런 관점에서 decentralize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그 각각의 서버랑 클라이언트 형태로 역할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르는 그 컴퓨터를 우리는 서버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드라고 얘기하죠. 네트워크 노드. 이게 다 모두가 평등한 노드라는 관점에서 decentralized라는 거죠. 여기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량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역할이 동일하죠. 동일하지만 그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까지 같은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peer-to-peer 네트워크에서 이 각각 노드들은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보다 더 권한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See Bitcoin org for screenshots. 자, 스크린샷은 bitcoi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링크는 여기. 다운로드 링크는 자, 그래서 Windows only for now. Open source C++ code is included. 자, 지금은 윈도우즈만 지원합니다. 오픈 소스 C++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적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처음에 윈도우즈만 지원했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노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한 거죠. 흔히들 그 사이버펑크와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라면 그런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이버펑크 정신이라든가 이런 쪽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랬다라면 리눅스를 썼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unpack the files in a directory, learn Bitcoin exe. It automatically connects to other nodes. 자,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자, if you can keep a node running that accepts incoming connections, you will really be helping the network a lot. Port 8333 on your firewall needs to be open to receive incoming connection. 자, 접속을 허용하는 노드 실행을 지속해준다면 네트워크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접속 허용을 위해 방화벽에 8333 포트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The software is still alpha and experimental. 자, 소프트웨어는 아직 실험적이라 알파 버전입니다. There is no guarantee the system state won't have to be restarted at some point if it becomes necessary. 자, although I've done everything I can do build-in extensibility and versioning. 자, 소프트웨어는 아직 실험적이라서 알파 버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어떤 시점에
시스템의 상태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한번 껐다 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확장성과 버전 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You can get coins by getting someone to send you some or turn on options and generate coin to run a node and generate block. I made the proof of work difficulty ridiculously easy to start with. So far, a little while in the beginning, the typical PC will be able to generate coins in just a few hours. It will get a lot harder when competition makes the automatic adjustment drive up the difficulty. Generated coins must wait 12 blocks to mature before they can be spent. 자, 코인을 얻으려면 누군가에게 받거나 옵션 제너레이트 코인을 켜서 노드를 실행하고 블록을 생성하십시오. 처음에 증명 작업의 난이도를 매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몇 시간 동안 일반 PC는 코인을 몇 시간 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코인을 얻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생성된 코인은 사용하기 전에 120블럭을 대기해야 됩니다. 자, there are two ways to send money if the recipient is online. You enter their IP address and it will connect.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There are two ways to send money. 자, 돈을 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입니다. If the recipient is online, you can enter their IP address and it will connect. Get a new public key and send the transaction with command. 자, 수신자가 온라인 상태라면 그들의 IP 주소를 입력하면 연결되어서 새로운 공개 키를 받고 관련된 메모와 함께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 보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 예, 하나도 못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이게 주 사용법이에요. 진짜 사용법. 자, 온라인 상태일 때. 자, 반면에 이제 뒷부분, 영어는 이제 나중에 그냥 한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신자가 오프라인인 경우 수신자가 제공한 공개 키의 해시인 비트코인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가 다시 온라인이 되면 해당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과 함께 트랜잭션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메모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그다음에 주소가 여러 번 사용될 경우 약간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지만 두 사용자가 동시에 온라인 상태가 아니거나 수신자가 연결이 안 될 때 유용한 대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대안이라고 했어요. 대안. 이게 핵심이에요. 대안.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면 원래 뭐다? 온라인. 자, 오늘의 진짜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돈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보내는 법. 온라인으로 뭐 어떻게 보낸다? 직접 보낸다. 돈 받는 사람이 온라인일 때 직접 IP 어드레스를 입력하고 커넥션을 그 수신자와 직접 커넥션을 연결한 다음에 수신자에게 돈을 직접 보낸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메모와 함께 커멘트와 함께 당연히 연결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죠? 버전 0.1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버전 0.1이니까 이번에 이제 이 버전 0.1에 구현된 내용은 코멘트 정도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개발이 됐다는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이 될까? 이 코멘트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코멘트 자체는 굳이 기록이 될 필요 없죠. P2P로 메시지만 주고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상태에서 돈을 전송했을 때는 이제 실제로 그 전송 트랜잭션만 나중에 기록이 되면 되겠죠. 블록체인에. 자, 지금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대안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프라인. 그러니까 아무도 현재 블록체인의 진짜 사용법을 모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서로 온라인 상태가 아니라 오프라인일 때 쓰는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전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니까 상대방이 오프라인이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전화를 걸면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그냥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면 되죠.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음성 사서음에다 저장하라고 뜨죠. 자, 뭐 아무개님이 지금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뭐 메시지를 남기시려면 뭐 이제 사서음을 들어가서 통화료가 이제 부과됩니다. 이제 이런 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이거를 이제 거의 쓰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제 전화 못 받으면 그냥 뭐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하죠. 근데 결국 그 얘기예요. 이 문자 메시지를 남겼을 때는 실시간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거침없이 서로의 목소리가 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문자는 이제 보내고 읽고 보내고 읽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서로 통화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대안으로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모든 블록체인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스케일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오프라인 모드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그 사람이 직접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사물함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공동의 사물함. 그게 뭡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노드 네트워크의 블록체인이 그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메시지를 적어서 떨궈 놓으면 상대가 나중에 와서 또 열어서 보고 또 상대가 필요하면 또 떨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디 제3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쪽지를 남기면 나중에 와서 받아 읽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모든 걸 처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는 스케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에 이렇게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이트 페이퍼 즉 백서를 공개한 이후에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했던 첫 번째 이 내용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쪽은 지금 저와 같은 사람들,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 또는 사토시 나카모토 본인, 즉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 본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유통량은 2,100만 개의 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블록을 생성할 때 네트워크 노드에 분배되며 매 4년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4년에는 1,050만 개, 다음에는 525만 개, 이렇게 262만 5천 개, 다음 4년에는 131만 2,500개 등등. 자, 그래서 이게 다 떨어지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개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랜잭션 수수료가 생긴다고 했을 때 수수료를 내기 싫은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항상 무료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노드가 있을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분산, decentralize. 백서에는 decentralize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메일링 리스트로 편지를 쓸 때는 decentralized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이 decentralized는 이 의미는 탈중앙화라고 하는 요즘의 그 의미가 아니라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에서 각각의 노드들이 노드 간의 우열이 있는 어떤 역할과 롤에 있어서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 우열이 있지 않다라는 차원에서의 decentralized입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윈도우즈에서 오픈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내용 하나 설명 안 드렸네요. 오픈소스. 자, 오픈소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였겠네요. 자,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이걸 누구나
이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참여는 이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라이센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GPL, 그리고 이제 MIT 뭐 등등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MIT 라이센스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IT 라이센스로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가 공개가 되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어떤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었다. 근데 이를테면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건 이제 예약 알림을 해주는 뭐 그런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픈 소스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빨간 약 알림이 뭐 이런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오픈 소스로 만들었다라는 뜻은 이 빨간 약 알림이라고 하는 비슷한 유사한 앱을 누구든지 가져다가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 같은 겁니다. 도지나 라이트코인. 그러니까 도지나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간 다음에 자기만의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조금 이제 수정을 해서 새로운 코인을 만든 거죠. 그게 가능해요. 이제 그리고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 비트코인 자체에 어떤 버그가 있다, 아니면 비트코인의 동일한 기능인데 동일한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해내는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 소스 코드에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소스 코드가 이제 처음 공개가 된 부분은 이 소스포지로 돼 있죠. 다운로드 sourceforge.net. 그래서 이 다운로드 링크에 보면 소스포지에 공개가 되었죠. 예. 자, 그래서 이 소스포지에 내가 컨트리뷰트를 하고 싶다, 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청을 해서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버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그게 반영이 되면은 비트코인 소스 코드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허락을 하면.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가져가요.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서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서 도지라고 이름을 붙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버젓이,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를 비트코인이라고 주장을 한다던가, 비트코인 버전 0. 지금 1인데 자기는 이제 0.2다라고 주장을 한다던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데, 오픈소스라고 하는 건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지만 자신의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오픈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열람하고 공부하고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픈한 것이지, 이 비트코인 코드 자체를 마음대로 수정을 하고 수정해서 반영까지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반영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스 코드를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이 기여자들이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에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실 때 반영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 소스포지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빗버킷으로 옮겨요. 빗버킷이 아니라 뭐지? 깃허브로 옮기고 라이센스를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코어 디벨로퍼로 바꿉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젝트를 하이제킹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별도의 다른
버전이다, 다른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픈소스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의 첫 번째는 온라인 상태일 경우에, 수신자가 돈을 받는 사람이 온라인일 경우에 직접 그 송신자가 수신자랑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하면 뭘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따끈따끈한 공개키, 퍼블릭키를 새로 받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공개키, 퍼블릭키에다가 돈을 보내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직접 주는 거죠. 그리고 직접 줄 때 뭘 할 수 있다? 커멘트, 즉 관련된 이 거래와 관련된 메모를 함께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수신자가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 오프라인이니까 직접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공공 장소에다가 트랜잭션을 떨구는 거죠. 메시지를 적어서 아무개야 이 돈 네 거야 가져가,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대부분이 이 오프라인 모드로만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이 절반의 그 유스 케이스에 사람들이 모두 다 갇혀서 쓰다 보니까 확장성 이슈, 블록체인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P2P의 개념, 모든 것, 그다음에 탈중앙화의 개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프라인의 경우는 뭐다? 자, 수신자 노드에 연결이 안 될 때 사용하는 대안이다. 대안. 플랜 B라는 거죠. 플랜 B. 네. 지금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 상태로 하는 게 핵심이다. 원칙이다. 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블록체인이 하나도 없다.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내용, 반감기 이렇게 쭉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냥 참고로 삼아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수수료를 통해서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구독자께서 요청을 주셨어요. 이 토크나이즈드 프로토콜을 이용한 스테이블 토큰 및 다른 것들, 다른 토큰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라는 걸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나이즈드가 있고요. 자, 이거 외에 대부분은 이제 이 BSV 기반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뭐 스테이블 토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스타스 또는 이제 원샷, 오리널, 뭐 BRC 20, BRC 20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나온 거죠. 올디널즈도 마찬가지고요. 올디널즈. 자, 요것들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토크나이즈드랑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쪽은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 현실 세계의 법과 원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경제, 그러니까 토큰의 개념 자체를, 토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토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요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이른바 컬러드 코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컬러드 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스타스 계열의 것들, 올디널즈라든가 스타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원칙,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화면을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컬러드 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에는 이렇게 사토시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토시 코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토시고 이게 이렇게 10의 8승 걔가 있으면은 1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이 사토시 하나의 사토시가 아니라 이렇게 사토시를 부르는 하나의 단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씩 낱개를 셀 수 있는 이 코인은 요 코인 요거를 우리가 사토시라고 불러요. 사토시라고 부르는데, 자, 이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탄생할 때 비트코인 시스템에 이미 탑재된 채로 나오죠. 그래서 이른바 붙박이장 이런처럼 이제 비슷하게 소프트에서는 빌트인 미리 만들어진 또는 이제 뭐 네이티브 여기에 있는 실제로 원주민 네이티브 코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빌트인 또는 네이티브 코인. 그래서 이 사토시의 출처, 이 하나하나의 사토시가 최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행한 그 사토시 코인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는데, 그거를 노드들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노드들이 검증을 하는데, 사실은 노드들이 검증을 대행해 준다기보다 아까 이 이메일에서 보면 어때요? P2P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상 거래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노드들이 검증을 대행해 준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왜 나오냐면, 토큰을 만들면 비트코인에 레이어 1이 있고, 자, 이 사토시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말고요, 사토시 코인, 이 사토시 코인은 레이어 1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맞죠, 레이어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추가로 토큰을 발행해요. 이 토큰을 발행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레이어 2죠, 당연히. 예, 레이어 2가 맞습니다. 레이어 2 상에서 토큰을 발행을 하는데, 레이어 2 상에서 발행된 이 토큰의 경우에는 예, Back to Genesis Problem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검색 같은 거 때려보면 많이 나와요. Back to Genesis Problem, Back to Genesis Problem. 그래서 이 레이어 2에서 이 Back to Genesis Problem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한참 전에. 그래서 자, 이런 논쟁 때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그 기술 토론방, 카카오톡 기술 토론방에서 또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 노브코인이 뭐 BSV처럼 빅블락을 이제 카피해가지고 만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노브코인도 이 BSV 진영에 있던 개발자가 나가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왜 만들었느냐? 이런 Back to Genesis 이슈 뭐 이런 것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 이 Back to Genesis Problem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비트코인도 오리지널 비트코인, 네이티브 비트코인도, 예, 네이티브인 비트코인 사토시도 어떻게 한다? 제네시스 블럭까지 다 쭉 거슬러 올라가서 실제로 사토시가 이슈를 했던 그 코인이 맞는지 트레이스를 해야지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물며 레이어 2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이제 이 토큰을 발행한 사람이 최초에 발행한 그 토큰이 맞는지를 거슬러 가면서 트레이서빌리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피처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문제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왜? 이 탈중앙화니 어쩌니 이제 이런 개념이 이 불필요 그 아나키스트적인 발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토큰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레이어 2에 발행되지만 언제나 기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법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게 되는 그 기저에는 사람들이 이게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누구나 가치가 생긴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밑바닥에는 법률적인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유효한 법률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사실상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 토큰을 발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법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XRP라든가 이런 거 재판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천정부지 이제 하늘과 땅처럼 바뀔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그 자체가 불법이면 아무리 그게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고, 하물며 레이어 2의 토큰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반법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레이어 2에 설계하고 거기서 민트를 하고 하는 부분들, 이슈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 규제 이런 부분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컬러드 토큰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기술적인 건 뭐냐면요. 기술적인 건 문제는 컬러드 코인의 기술적인 거는 토큰 하나 이제 만들 때 이 토큰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사토시를 컬러드 토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컬러드 코인 또는 컬러드 토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디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사토시가 있겠죠. 사토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사토시의 뭐 시리얼 번호가 있겠죠. 여기 사토시 하나하나마다 다 체번을 하는 거예요. 1번 사토시, 2번 사토시, 3번 사토시, 4번 이렇게 5번, 6번, 7번.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 사토시를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겠죠. 이 사토시를 A가 B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사토시 하나는 1억 분의 1 비트코인이니까 되게 저렴한 비용일 거 아니에요. 가치가. 그런데 이 사토시에다가 토큰을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NFT를 발행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사토시는 자 어떤 아파트, 여긴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1사토시 요것만 따지면 요거 사토시는 진짜 이 가치가 뭐 10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사토시 하나가에다가 토큰으로 이 아파트를 매핑을 했어요. 이게 NFT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사토시를 A가 B에게 보내요. 요 사토시. 그러면 이 아파트를 소유권이 옮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 컬러드 토큰 프로토콜의 핵심이다. 자, 근데 이렇게 합시다라는 게 뭐죠? 그걸 약속이죠. 자, 이 사토시를 기억했다가 이 사토시랑 매핑된 물건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사토시의 주인이 바뀌면 이 실제 물건의 주인이 바뀐 걸로 생각을 합시다라고 하는 약속. 이거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위에 있는 거니까 레이어 2 프로토콜이 된다. 자,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얼핏 보면 그럴듯한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 이 이제 법적 구속력은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첫째,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왜 이렇게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왜 묶느냐? 이 back to genesis problem을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즉 누가 누구 건지에 대해서 노드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이 그냥 블록체인 기본 데이터를 보면은 노드 소프트웨어가 이걸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사토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돈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돈이어야 돼요. 근데 이 돈이랑 이 사토시의 물리적 사토시가 특정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형태로 되어버리는 순간,
예. 이 사토시는 이제 쓰임새가 이 사토시가 그냥 이 프로토콜을 인지하는 사람들에서는 귀중하게 관리가 되겠지만 이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월렛 다른 소프트웨어는 그냥 이 사토시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그냥 사토시 하나 1원짜리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프트웨어에서 설계가 이 결합이 됐다고 얘기해요. 결합. 네. 이 소프트웨어에는 흔한 그 격언이 있어요. 격언이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이제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은 뭐냐면 설계를 할 때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응집도는 서로 유사한 것들이 인접하게 있으면 응집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밥그릇이랑 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응집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숟가락 있고 갑자기 자동차 나타나고 예, 신발 있고요. 제각각이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있어요. 젓가락은 여기 따로 있고 밥 먹어야 되는데 자 얘네들끼리 관련이 없는 것끼리 모여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관련이 없는 게 모여 있으면 나쁘죠. 이런 건 관련이 좀 부족한 게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거는 결합됐다라고 해요. 관련이 있는 게 묶여 있으면 응집됐다라고 그러고요. 둘 다 모여 있는 건데 예. 뭐 사실 이제 관련 있는 거는 뭐고 관련 없는 건 떨어뜨려라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토크나이즈드 외에 다른 프로토콜의 문제점은 이것이다. 전부 다 컬러드 대부분 컬러드 코인의 발상 여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EVM 이더리움 기반의 모든 EVM 기반의 네트워크가 정상 동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이 컬러드 코인 방식의 이 토큰화는 근본적인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토크나이즈드 프로토콜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문제가 없고 정확하게 예. 정말로 토큰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이 결합이라든가 기존 레이어 1과의 결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L1이 있으면 여기 비트코인이고요. 레이어 2에 다양한 토큰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L2에 어떤 피처가 있는 거죠. L2의 특정한 피처가 L1과 결합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올바른 소프트웨어 설계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예, 토크나이즈드 처럼 결함이 없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이 노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노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 나왔냐? 비트코인은 법 없이도 동작해야 한다는 오해, 즉 이 아나키즘적인 발상 때문에 예, 아나키즘적인 발상으로 예, 나온 거죠. 특히나 이제 이게 어떤 시점에서 더 이제 뜨겁게 이 논쟁이 됐었냐면 이제 이 사토시 나카모토 닥터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11만 개의 코인을 예, 해킹을 당하면서 그 자기가 도난당한 그 키로 관리되는 그 주소에 코인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었죠. 법원에 이 때문에 이제 그런 소를 제기했죠. 그래서 동결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소유권 증명을 내가 이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내가 11만 개의 비트코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법원에 소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법원에서 그러면
이 코인 돌려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명령을 내리면 이걸 기술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걸 fiduciary duty라고 하는데 그 책임 있는 사람들,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법원이 끼어들어서 코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 자체가 탈중화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BSV 자체도 포크가 되니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또 논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BSV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는 사람들 플러스 백투 제너시스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가뜩이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BSV 기반의 막 토큰이 나오고 막 NFT 나오고 막 이럴 때 이제 이 BSV를 이제 응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개발자 생태계에서조차도 여전히 비트코인과 실생활에서 실세계에서의 어떤 그 경제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투 제너시스 이슈는 이슈가 아닌데 이슈로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이제 이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BSV의 가장 큰 적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죠. 계속 이제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공공의 적이죠. 내부에서도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코인 가격이 안 올라서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BSV를 그대로 포크를 해서 소스 코드를 해서 아예 새로 만들면 이게 뭐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니 뭐 괜히 이런 주장해가지고 진짜 기술력은 좋은데 사실 이른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최대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 만들면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펌핑도 잘하고 개발자 생태계도 잘 뭐 만들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노브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거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탈중앙화, 법 없이 동작하는 거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 동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그냥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엔 이게 깔려 있어요. 코인 가격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코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인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코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스스로가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스스로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Seriously fast confirmation. 심각하게 빠른, 정말 진짜 빠른 confirm. Less time waiting. 자,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No verbs should. Block time strikes the perfect balance between usability and orphan rate. 자, 2분 30초 만에 블럭이 생성돼요. 2분 30초 만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이거는 뭐 orphan rate이랑 usability, orphan rate 이걸 위해서 2분 30초를 블럭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패스트하게 했는데, 자, 본인들 얘기로는 seriously fast하게 했는데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블럭 타임은 10분이 최적화라고 그랬죠. 자, 2분 30초 하겠다는 거는 2분 30초는 스케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스케일은 말 그대로 글로벌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원어브 작은 블록체인 하겠다는 거죠. 2분 30초면은 하나의 그냥 뭐 유럽 대륙 뭐 그 정도의 글로벌이 아니라 어떤 그냥 리전 하나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블록체인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블록체인은 글로벌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인터넷을 쓰듯이 지금 인터넷이 마치 통신사 뭐 1위 사업자가 50% 장악하고 뭐 60, 70% 시장 장악하고 2위 사업자가 나머지 3, 40%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냥 인터넷은 전 세계에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통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노보는 그냥 빨리 자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뭔가 알트코인들 다른 코인들처럼 재미있게 프로젝트하고 돈 벌고 이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좀 다분히 담겨있다. 그리고 이제 BSV 진영에서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분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다라는 거는 알아볼 정도까지는 되지만 진짜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고 해서 미래 비전이 어떨지까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는 거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웃풋을 만들 수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보라고 하는 거는 BSV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를테면 도지코인이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한계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12시가 넘었네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자, 오늘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좀 크고 작은 관련이 좀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사토시의 메일, 그리고 이 세컨 레이어 토큰 프로토콜 좀 비교 요청했던 내용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노보 이 코인에 대해서 뭐 좀 또 관심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여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좌니 림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